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인데요. 이 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경찰이 오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면직 하루 만인데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일단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형사소송법상으로 체포의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범죄 혐의에 상당한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의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범죄 혐의를 살펴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작년 8월, 9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어떤 규정하는 발언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들 이런 걸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관계는 간단한 것이고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출석 요구에 불응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건데 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처음에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뭐 최근에 한번 불출석했다 이렇게 글을 올렸지만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12일부터 9월 중순까지만 해도 6차례의 불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뭐 3차례 이상 주로 하면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봤듯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이번에는 뭐 6번이라고 하니까 더 이유는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긴급 체포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해서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출석 요구도 불응을 하면서 이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우리 당의 김용은 대변인의 이 논평을 좀 대신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예. 대한민국에서 살인과 마약 말고도 유튜브 출연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 정확히 이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 작년 9월이죠. 그 당시에 탄핵 소추가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이 일부 유튜브 방송과 또 SNS에 나가서 SNS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적은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경찰 수사당국은 무엇을 적용했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기 대선에 지읒자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것 이유만으로 언젠가 있을 다음 대선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법리를 적용해서 과잉 수사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애초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될 정치 보복성 표적 수사였다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소환에 응해서 출석을 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로 본인이 기관장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그 광경을 직접 출석해서 봐야 됐던 이유만으로 그래서 불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찰과 이 소환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전격적인 체포전에 들어갔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줬고 이것을 또 사법부가 받아들여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중에 불법 구금과 불법 체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께서 이미 다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불출석한 점을 경찰에 구두로 통보했었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경찰은 최소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인데 이 전 위원장 측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반드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뭐 정말 최근까지도 소환에 불응했고 서로 일정이 전혀 조율조차 되지 않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소환했던 9월 27일에는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히 잡힌 본회의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이것은 가장 최근에는 어쨌든 수사당국과 변호인들이 원만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권한 남용과 어떤 과잉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이 반드시 신청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것이 과거에 이재명 당시 대표라든지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에 불출석했던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긴급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포 적부심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보냈던 불출석 사유서 이런 것들을 수사 기록에 첨부를 안 하고 영장을 신청을 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불출석 사유서 그동안 경찰이 받은 것을 이번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말은 적용이 안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왜 6차례나 불출석했는가 이게 오히려 큰 의문인 거거든요. 8월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거고 물론 예. 여러 정치인들이 중간중간에 출석에 불응한다거나 재판에 나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 적은 있으나 6번까지 그렇게 한 정치인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왜 한 번도 출석 안 했는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는 하지만 시간 끌기에 불과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는 그 소환장이라는 게 날짜가 지나서 집에 도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경찰이 소환 요구를 할 때에 방통위 사무실로도 보냈습니다. 이거를 못 받아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많이들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체포할 만큼의 굉장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만한 일은 있겠고 사실 법학계에서도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에 비해서 조금 더 남발이 된다거나 하는 이런 지적들은 있었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학설도 있는데요. 근데 그걸 떠나서 평소에 이뤄져 왔던 체포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는 6번 정도의 불출석 연속적 불출석이라면은 어느 정도 체포의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원대 복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사들은 자중자애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협박이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개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즉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이게 정치검찰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특검을 보시면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쥐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광범위한 범위에 정말 성역 없이 야당까지 들여다볼 정도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들의 친정집인 검찰청이 해체될 마당에 내가 돌아가면은 공소청으로 가야 될지 중수청으로 가야 될지 그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검에 몸담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것은 지금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전혀 역방향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한쪽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특검도 그 일관성에 맞게 뭐 기소권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수사권만 가져가든지 뭐 하나만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검사들이 상당히 좀 의로운 용기를 좀 내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 이번에 이 검사들의 반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마 앞으로도 이 후폭풍이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사들이 의로운 용기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의 또 후폭풍에 대한 전망도 해주셨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 정권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는 뭐 검찰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 수사 기소는 분리하면서 특검은 왜 수사 기소를 융합해놨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저는 현직 검사들도 그런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2022년에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이 돼서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더라도 행동으로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특검이 법에 따라서 특검이 출범을 했고 검사들을 파견 받아가지고 작업을 수행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어진 일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원대 복귀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의 주장,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반대라든지 비판 이런 주장을 입증하고 싶다면 원대 복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수사 기소 분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다 특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봐라.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않고 융합됐더니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일로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일로서 증명해야 될 일을 주장에 앞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하는 주장이 더 퇴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국민들 일부에서는 검사들로서는 타당한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또 어떤 개혁을 하려니까 저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게끔 검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토론이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정책적 대안을 필요하고 싶다면 본인이 일단 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검팀에서는 일부 수사팀 검사가 복귀하더라도 공소 유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사 공판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에 선을 그은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하면서 이제 공소 유지가 되고 결국 종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겠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했고 자료를 들여다봤고 피의자 신문도 했던 조사도 했던 그런 일선 검사들이 만약에 부재한다면 공소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수사 능력을 가진 검사들이 빠진 특검은 아마도 상당히 재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 검사들에게 사실상 자중자애하라, 뭐 거의 제가 봤을 땐 협박이나 다름없는 메시지입니다. 검사도 일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런 행정 결정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했을 때 왜 그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는가? 이중잣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소 유지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검사들이 원대 복귀 요청을 했지만 이걸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원대 복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의적으로 본인의 근무를 이탈해서 어디론가 간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걸 좀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가감 없이 막 전달하고 압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중간자적인 입장도 있는 거고 또 본인들이 수사를 잘 하고 공소유지를 잘 하려면 원대 복귀보다는 좀 더 추스려서 조직을 꾸려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뭐 차질을 빚는다기보다는 예. 있던 대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특검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공소청이 분리가 됐을 때 중수청으로 가려고 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법무부에 같이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로 중수청 같은 경우는 이게 기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도 안 간다고 했을 때 억지로 그걸 발령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나 그냥 변호사 개업하겠다라고 사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대 복귀 요청을 하고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검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민주당에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미 나오는 말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사태가 있었듯이 비슷한 것이 재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타당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그러니까 이번 검사들의 행동을 질타하더라도 네네. 정책적인 대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의 파장이 얼마나 또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른 검사들도 뭐 항명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뭐 마치 검찰 개혁인지 개약인지 각자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까지만 결정이 된 건데요. 예. 아직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 중에 누구를 공소청에 남기고 누구를 중수청으로 보낼 것인지. 이건 정말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래도 헌법상 독점적 권한을 주어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 때문에 우리는 기소청에 남겠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상당히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헌법상 본인이 주어진 권한이 침해당하고 어쩔 수 없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뭐 그냥 옷 벗고 나가서 개업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더더욱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실은 이거는 예. 검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강경파에 휩쓸리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아예 주지 않거나 최소한도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경도된다면 다시 한번 당정 갈등이 불거지고 이른바 좀 권력적인 어떤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아주 꼴사나운 그런 모습까지 국민들이 봐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도 뭐 말씀을 해주셨고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안의 파장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네, 일단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자칫하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미 여러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보안 수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이런 문제로 최근에 여러 차례 토론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밀도 높게 잘 논의하면 완성도 높은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강성 지지층에 자꾸 휘말려서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폐지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금융 관련해서 이제 관계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 여기서 직원들이 반발할 때에 사표 받고 그만두게 해라라는 취지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정반대로 금융관계 부처의 개편 이런 것들을 유보를 하고 더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정권 송치라든지 이런 것들마저 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사법 현장에 많은 구멍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폐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깊이 숙고하는 기회를 1년 동안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시 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입당 무효 처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 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나 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향해서 들이대는 잣대만큼만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진중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했고요. 또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김 의원은 탈당한 상태라서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점을 국민의힘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성급하게 좀 재단을 하는 것 같고요. 좀 두 가지만 짚자면 첫 번째는 집단 입당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뭐 제보자를 포함해서 또 해당 종교 관계자들도 하는 얘기고 어떤 관계자는 통일교 짝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논의 중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단 입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고 예. 이게 국민의힘의 통일교 문제랑 현재로서 같은 문제가 아닌 것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냥 의심이 있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일교 교인들 중에서 입당한 사례를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단초로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해당 뭐 종교 단체라든지 이쪽에서 민주당이 집단 입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김경시 의원의 추천에서 들어온 그런 당원들이 명부에 표기가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예. 김민석 총리가 관여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미 나온 얘기인데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영등포 구청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각이 있는데 그게 김민석 총리하고 뭐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작전을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잘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좀 신중하게 이 사안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단 입당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집단 입당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은 김경시 의원의 입장입니다.
즉 진실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정말로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해왔던 논리대로라면 이거는 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특검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게도 당원 명부랑 대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인 판단을 맡기지 않고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논리대로라면 강압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뭐 입당을 집단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것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 김경시 의원이 왜 특정 후보인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당원 가입을 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사실은 추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내년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권이 관련된 그런 대가성 거래를 시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집단적인 입당은 없었지만 제명 사유는 확인됐다. 그러면 그 제명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 제명 사유에 있어서 지금 현직 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연루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문제겠죠. 지금으로선 현재 아무것도 제대로 드러난 진실은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이대 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또 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지적한 거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이대 회동설에 대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 책임이 있죠. 현재로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속하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틀린 것으로 확인한다면 즉각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예. 국민의힘이 이거를 또 징계에 회부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은 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이 징계안 회부라는 거는 국회 윤리특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도 뭐 내란 옹호 발언을 했던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본회의에서 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회부가 돼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다 밀려가지고 심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뻔히 이 창구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그냥 줄만 더 서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평론 듣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이후로 한덕수 총리 회동설에 대해서 어떠한 그렇다 할 객관적 정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조이대 대법원장 흔들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징계는 물론이고 이게 수사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드시 좀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